당시 권력자가 찬성으로 돌자 반대했던 의원들이 전부 다 찬성으로 다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통과된 게 바로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과거에는 공천권이 당의 소수의 권력자에 의해서 밀실에서 좌지우지되어 왔다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능력과 열정보다는 권력자에게 줄을 잘 서야 한다는 저희 새누리당이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권력자인가 수수께끼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코미디를 보는 것처럼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권력자인 발언을 해가지고 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분란이 일으키나. 새누리당의 권력자는 김무성 대표 스스로가 권력자 아니야. 그게 왜 이런 권력자에 대해서는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뭐 김무성 주변에도 완장찬 사람들이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지 않았어.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네, 김무성 대표 곁에 있던 완장찬 사람 얘기하는 그 바로 옆자리에 김무성 대표가 있었죠. 오늘 아침 회의 장면인데, 자, 여권의 권력자 논쟁 그야말로 갈 때까지 갔습니다. 박성원 부국장께 질문 드릴게요. 네. 왜 때하니 권력자 논쟁입니까? 네. 이 권력자 얘기를 김무성 대표가 처음 꺼낸 것은 국회 선진화법을 이 문제가 있다. 이 2012년에 이것이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그때 권력자죠. 당내의 권력자인데 그리고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건 찬성해야 된다고 하니까 줄줄이 반대하던 의원들이 다 돌아섰다. 이렇게 권력자 얘기를 꺼냈는데 사실 그 칼끝은 이 지금 상향식 공천, 지금 임박한 총선 공천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친박들이 파상적으로 들어오는 이 친박 인사들을 꽂아넣기 위한 이 상향식 그 전략 공천 요구에 굴하지 않고 본인이 정치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던 그 상향식 공천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일종의 배수진을 치는 의미에서 권력자가 함부로 공천을 좌지우지하지 않는 이런 내 소신을 지키겠다 이런 하나의 의사로 보입니다. 자, 의원들이 이제 전자표결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추를 누르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데 박수영 기자 이제 국회에 출입하고 있으니까 전 참 오랜만에 보니까 한글 이름 쓰기도 하고 한자 이름 쓰기도 하고 뭐 본인 선호에 따라 이렇게 하나 보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이 처음에 표기할 때 어떻게 표기하느냐에 따라서 각자가 그렇게 지금 한자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한글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총선이 끝난 직후인 2012년 5월 초에 자, 이렇게 의원들이 단추를 눌러서 국회 선진화법 찬반 의견을 보냈거든요. 이 표결 때문에 지금 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박소영 기자. 오늘 청와대에서는 김무성 대표의 권력자 논란했을 때 뭐 반응 좀 내놓았습니까? 네, 일단 청와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정영국 대변인이 오늘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무성 대표의 발언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겠다,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워낙 파견법 같은 쟁점 법안이 첨예한 상황 아닙니까? 이걸 먼저 시급하게 처리를 해야 하니까 다른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크게 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권력자 논란을 재차 거듭하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이제 청와대와의 관계 이런 것을 어떻게 정립할지 총선 넘어 대선으로 이어지는 국면인데 자, 박성원 부국장께 좀 전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요 자꾸 한 발씩 뺀 듯 했거든요. 이번에 어떨 것 같으십니까? 이번에는 정면으로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한판 붙는다는 어떤 이런 각을 세우기보다는 박 대통령 주변에 이른바 완장을 찬 세력, 다시 말해서 친박의 실세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이번 공천권에서 파상적으로 어떤 그 자신들의 사람을 심으려는 시도에 대해서 굴하지 않겠다라는 이 자세에서는 아마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어디까지나 공정한 상향식 공천을 통해서 본인이 정치 생명을 걸고 당 대표가 될 때 관철시키겠다는 이 마지막 이 총선이라는 이 막바지에서 이것을 만일에 여기서마저도 물러나게 되면 그야말로 연일 후퇴하는 김무성이기 때문에 이 총선이 끝나도 김무성의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가 없어진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김무성 대표가 내가 오늘까지만 참겠다 하면서 굉장히 고강도로 친박 진영을 해서 나를 세웠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엔 다를까요? 그동안의 김무성 대표의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무능한 대통령에게 5년은 너무나 길고 유능한 대통령에게는 5년은 너무나 짧습니다. 4년 재임 정부 통령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태리 아셈 외교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예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사랑합니까? 존경합니까? 이 김무성이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보다도 더 박근혜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저랬던 김무성 대표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엔 달라질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고리가 역시 많은 고리가 있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내일 워낙에 정우택 국회의장이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좀 안건을 마련했었는데 박수영 기자, 네. 내일 정상적으로 본회의 열리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처리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일단 이 더민주당이 네. 이 본회의를 가지고 계속 열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선진화법만 한다면 선거구 획정 관련된 법만 처리한다면 우리가 동의를 해서 열어줄 수 있지만 이 선진화법과 다른 쟁점 법안들을 다 같이 계속 처리하는 것을 새누리당이 고수한다면 우리는 본회의를 열어줄 수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본회의가 열릴지 말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저 국회 선진화법이 위헌적이기 때문에 이거 빨리 헌법재판소를 통해서도 빨리 막고 싶다. 내지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분위기는 많이 무르익었습니다. 손소 변호사. 네. 현재 오늘도 저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이 시작됐는데 네. 어떻습니까? 네, 오늘 일단 그 구두 변론, 공개 변론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그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즉, 네.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정의와 국회의장을 상대로 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이제 청구한 건데요. 네. 즉, 이제 예전에 그 국회 선진화법, 즉, 국회 선진화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개정 국회법인데요. 네. 그 개정 국회법을 가결 선포한 행위 자체의 효력을 없애달라라고 하는 그런 청구를 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헌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죠. 헌법 네. 49조입니다. 네. 국회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적 과반수가 출석을 하고 또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법안이 통과됩니다. 의결이 되는 것이죠. 통상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왔었죠. 그렇습니다. 이런 또 과반수의 이런 다수결의 원칙이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다라고 하는 것이 이 새누리당 의원 19명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국회법 85조 2항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적위원회 5분의 3 이상이 결국은 이제 그 동의를 해야만 어떤 신속 처리 대상 안건에 포함이 되고 결국은 법안 처리가 이제 원활하게 될 수 있거든요. 이 점 자체가 과반수만 넘으면은 이제 처리할 수 있다는 헌법 원칙을 넘어서 그 이상의 가중된 요건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반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동안에 이제 그 어떠한 그 국회 내 폭력 사태나 이런 것들을 네. 이제 그 막기 위해서 만든 국회 선진화법이 오히려 헌법 원리에 반하고 또한 그 국정 운영에 그 폐를 끼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그 헌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이제 정의당 의장 이제 내일 주도할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회의를 여는 그 이 의사 일정은 합의했지만 안건에서는 합의된 게 전혀 없잖아요. 네. 네. 지금 그 야당은 네. 이 선진화법 이것은 개정에 찬성할 수 없다. 이게 분명하고 만일에 기왕에 합의되어 있는 북한인권법과 그리고 그 기업 활력 촉진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 이거에 그리고 시급한 그 선거구를 획정하는 이 법안 요것을 개정하는 것까지는 찬성할 수 있지만 지금 여당이 요구하는 그 어떤 다른 또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그 다음에 특히 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 네. 이것을 얹을 경우 야당은 아예 거부하겠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일 회의가 순탄하게 열리기 어려울 것 같고 정의화 의장의 이제 자세가 중요한데요. 네. 정의화 의장의 경우도 이 어떻든 여야 간에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원칙이고 또 야당이 새누리당이 제기해 놓은 자체의 그 국회법 개정안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진통이 좀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야권 상으로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자,